3월 31일 3월 마지막 날 방송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비트코인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또 이제 3월달이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4월달, 5월달 2분기는 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1분기가 마감이 되죠. 3월이 마감이 되는 시점이. 그러니까 이제 2분기에는 또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잠깐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살짝 쐐기 형태로 추세를 형성을 했죠. 쐐기 형태로 추세를 형성한 상태에서 하락이 연출이 되는 모습. 자, 근데 이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채널이, 이게 하락 채널이든 이런 패턴을 형성을 하면 상단부 찍고 하단부 찍고 다시 상단부 돌파 시도하다가 쏟을 때 정석적인 흐름대로 가야 된다면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채널의 하단부를 찍으러 가야 된다. 근데 하단부를 찍지 않고 여기서 중간에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받는 모양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건, 여기가 추세가 변곡이 되는, 추세가 전환이 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전에 방송을 할 때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 보신 분들은 내용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여기 방송을 찍기 전에도 하락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 위치가 딱 그 위치죠. 상단부 찍고 하단부, 상단부 가다가 하단부 찍고 다시 한번 상단부 찍고 하단부를 찍으러 가다가 정석적인 흐름대로 가지 않고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다. 즉 지금 위치가 이 형성된 이 하단 쐐기형 패턴을 이제 이탈하기 위한, 추세 전환을 위한 시도를 시작을 하는 위치로 볼 수 있다. 여기서부터가. 거기에 플러스 딱 이 지지를 받는 구간,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석 흐름을 벗어나는 채널의 하단부를 찍지 않는 하락하는 그림이 연출이 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지 구간을 확보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위치도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지지 구간에서 이제 정석적인 흐름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한 위치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돌파는 못해도 횡보를 하다가 패턴을 벗어나는 위치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위치로 지금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기 위쪽에서 숏을 잡으셨던 분들은 익절을 하실 거는 좀 익절을 하고 숏포지션 정리를 하고 좀 관점을 변경을 하는 쪽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얘가 시도를 했다고 해서 이제 추세 전환, 하락을 하다가 위로 올리는 추세로 전환을 시키는 시도를 했다고 해서 이게 아직 돌파가 된 건 아니고, 돌파가 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돌파를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돌파를 해서 횡보를 하다가 매수세가 뭐 부족해서 다시 뭐 하락 채널을 형성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패턴은 벗어나는 위치가 됐으니 요거에 여기까지 흐름을 보고 나서 여기에서 또 뭐 맞고 하락을 하는지, 돌파를 했다가 상승이 나오는지 하락이 나오는지, 이 흐름을 다시 좀 지켜보면서 타점을 다시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 위치다 정도로 지금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 라고 단기적으로는 좀 짚어드리기가 어려운 게, 방에 올려드렸던 오늘 이제 저녁에 일정이 있죠. 9시 반에 미국 PC, 제가 여기다 그 브리핑지에다 CPI라고 말 잘못 적었더라고요. CPI가 아니라 PCE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PCE 발표를 하고 FOMC 위원들의 연설까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발표 이후에 시장의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건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발표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기존에 잡고 있는 포지션 정리해놓고 발표가 나오고 연설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오늘 저녁까지는. 혹은 나는 그런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장을 대응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응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에 시간을 보고 발표 이후에 변동이 어느 정도 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관점방에, 원래는 제가 저녁이나 야간에는 관점을 잘 안 잡아드려요. 근데 오늘은 한번 이벤트성으로 한번 잡아볼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발표가 PC 지수가 예상치 하회, 뭐 예상치 보합, 상회 이렇게 나뉘겠죠. 근데 원래라면 보합 수준이나 하회를 해야, 지금 이제 PCE 지수는 보합이나 하회를 하면은 원래는 시장 경제에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시장 경제한테는 좋음. 그리고 상회를 하면 안 좋음. 시장 경제가 아직 좋지 못하다,
보합이나 하회가 나오면 시장 경제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좀 반대로 가죠. 그래서 보합이나 하회가 나오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 상회가 나와야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못 하겠구나, 반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은행들 파산 사태 때도 그렇고, 원래는 은행들이 파산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악재지만 그 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지 못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기존에 보합이나 하회가 나오면 시장이 좋다라고 보고 상해가 나오면 안 좋다라고 봤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시장이 조금 진짜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언론에서 형성을 시키느냐, 이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발표 나오고 예상치 상해든 하회든 부합이든 그걸 보고 상해가 나왔으니까 안 좋은 거다, 보합이니까 하회했으니까 좋은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포지션을 잡을 게 아니라, 시장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결과까지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평소 이런 이슈가 없이, 금리나 이런 이슈가 없이 시장의 발표가 PC가 상해를 하든지 혹은 하회를 하든지, 상해를 하면은 숏, 하회나 보합을 하면은 롱,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결과를 보고 그렇게 포지션 잡으면 안 되고, 결과가 발표가 나오고 무빙이 어느 정도 한번 연출이 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어디로 잡는지, 차트가 만약 발표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변동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발표 지점에 맞춰서 차트가 갑자기 위로 올라간다, 그럼 이거 상승인가 보다 라고 롱을 탈 게 아니라, 올렸으면 한번 뺄 수도 있고 뺐다가 다시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구간이 형성이 된 다음에 다시금 움직임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발표가 나오고 차트가 위로 움직이던 아래로 움직이던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잠잠해진 다음, 그 다음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여기서부터가 시장이 이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고 나서 방향성을 제시한 움직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 PC 지수만 딱 보고 연설 내용만 딱 보고 나서 위로 가네, 아래로 가네, 숏인가 보다, 이렇게 타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그렇게 타면 안 된다. 차라리 이 수익이 아쉬울 수도 있죠. 내가 들어가서 맞추면 변동이 단기간 내에 크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오니까 짧은 구간에 아쉬울 수는 있는데, 아쉽더라도 지금은 이건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오늘 야간에 매매를 하실 분들은, 그리고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난 정 못 참겠다, 난 이것도 먹어야겠다, 이것도 한번 잡아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비중을 진짜 작게 잡고, 비중 막 한 5%? 10% 재미삼아, 5% 10% 재미삼아, 그 정도, 내가 손해를 봐도 손은 쓰리지만 매매하는데 타격이 없을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재미삼아는 접근해 볼 수는 있는데, 비중 크게 싣고 레버리지도 막 높여가지고 진짜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형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면은 좀 많이 아플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흐름은 제가 또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저녁에 발표 나오고 방에 또 올려드리고 하겠지만, 요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캐치해야 될 부분을 제가 오늘 방에 올려드렸었어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캐치를 해야 되냐면, 자,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그리고 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였죠? 지금 상승장은 코인베이스에서 주로 상승을 이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현물 거래량이라든지 코인베이스의 차트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다. 원래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빠져나가는데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오늘 점심쯤에 올려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에서 고래들이 다시 활동량이 늘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상승은 현물장이 상승을 주도를 했고, 그 현물장에서, 시장에서도 코인베이스 쪽에서 주로 상승을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 현물장에서 자금이 이탈이 되고 있다.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이탈을 하는 거거든. 관망을 하기 위해서
뭐 현금화를 해놓기 위해서 이탈을 하는 거든 그게 다시 매수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현금이 현물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선물 거래소에서 다시 고래들의 그 움직임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현물 거래소가 상승을 이끌고 하락을 이끄는 게 아니라 선물 거래소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움직임을 이끌 수 있는 선물 거래가 시장을 주도할 거다.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주도하는 시장이 어딘지가 바뀌는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흘러가면. 자, 그러면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선 현물장이 주도하는 게 건강한 시장이냐 혹은 현물장이 주도하는 게 건강한 시장이냐, 다들 아시겠지만 현물장이 상승을 시장을 주도할 때가 건강한 상승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대로 흘러가서 선물거래소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선물거래소가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비트가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좀 건강한 상승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면 선물거래 같은 경우는 현물보다는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청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다 보니까 일부러 청산시키기 위한 그 스퀴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스퀴징을 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갑자기 빔을 쏘고 윗꼬리에다 꼬리 남기고 아래 꼬리 남기고 달고 올라오는 그런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움직임들이 많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시장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다. 그래서 딱 이런 부분들은 좀 캐치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장을 주도했던 현물장이 아니라 선물장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딱 요 두 가지 내용,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용만 딱 정확하게 짚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짧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주말은 푹 쉬시고 다음 주에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